2023년 여름 답사 때 카타르 도하를 들렸습니다. 여기 온 이유가 이오밍페이의 이슬람 예술 박물관 때문은 아니었지만 이 열사의 나라에 여름 답사를 오는 것은 제 평생에 그 전에도 이후에도 몇 번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슬람 예술 박물관을 들렸네요. 사실 페이의 작품은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예술 박물관은 저희 답사 작품 중에서 좀 특별한 축에 속합니다. 대학 다닐 때는 이오밍페이를 약자 그대로 읽어서 아이엠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이오밍페이가 맞네요. 제 대학 은사님의 미국 친구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야 페이의 이슬람 예술 박물관을 소개하게 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카타르 도하는 저희 첫 번째 중공 답사지였던 아랍에미레이트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도 도하도 작은 곳이라서 사실 맘먹고 답사를 하면 하루에 중요한 건축 작품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시면은 저기 보이시죠? 예, 저기 있는 건축물이 바로 이슬람 예술 박물관입니다. 2023년 도하를 들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장 누벨의 카타르 국립박물관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봐서는 그냥 걸어도 카타르 국립박물관에서 이슬람 예술 박물관까지 3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여름에 도하에서 30분을 걸으면 좀 과장해서 지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도하 방문의 진짜 목적인 장 누벨의 카타르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내년 초에는 꼭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슬람 예술 박물관은 팔각형의 도형을 기초로 디자인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왜 팔각형을 전체 메스의 디자인 모티브로 삼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페이는 9세기 카이로의 이븐 툴룸 모스크에 있는 빛의 분수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빛의 분수가 팔각형일까요? 그런데 그 사실은 확인 못했습니다. 이슬람 예술 박물관은 독립된 선처럼 해안에서 떨어져서 세워졌습니다. 91세의 나이에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이 작품을 디자인하게 된 페이의 고집이 관철된 덕분이죠. 이슬람 예술 박물관과 해안 산책로인 코르니체로 이어지는 도로와 교각을 바라보는 사진입니다. 근데 너무 썰렁해 보이죠? 낮 날씨가 40도가 넘으면 이렇습니다. 교각 아래에도 이슬람 예술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원들만의 다리인 것 같더군요. 여름의 중동은 대낮에 10분만 걸어도 땀에 범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이 야외 주차장이고 좀 멀더군요. 이슬람 예술 박물관은 본관 말고도 서쪽에 야외 테라스가 있고 동쪽에는 교육 관련 시설이 있는 별관이 더 있더군요. 이슬람 박물관의 정문입니다. 입구에는 태양을 가리기 위해 팔각형의 캐노피가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슬람 예술 박물관의 별관으로 갈 수 있는 작은 부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저 별관은 근처도 못 가게 경비원이 막더군요. 별관 사진은 이게 다입니다. 이슬람 예술 박물관은 미아 공원에 바로 접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리차드 세라의 작품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날의 더위 때문에 그 근처도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 예술 박물관 서쪽에는 야외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는 여기를 접근 못하고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합니다. 저기가 내부에서 야외 테라스로 들어오는 출입구입니다. 야외 테라스에는 분수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더위에는 아무 소용없더군요. 이슬람 예술 박물관의 외부 재료는 석회암입니다. 페이는 이 크림색 석회암이 다양한 시간대에 잘 어울리는 색과 재료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곳 햇빛 말고 다른 색소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야외 테라스를 만든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쪽 남쪽 가병은 미아 공원 쪽으로 세워져 있고 서쪽 방향은 열려져 있긴 한데 저쪽 뷰는 별로 좋은 편이 아닙니다. 야외 테라스에서 가장 좋은 뷰는 역시 페르시아만 쪽으로 열려져 있는 북쪽입니다. 저 가벽과 그 사이로 들어오는 도하의 중심지 뷰는 카타르 홍보 영상이나 사진에 많이 쓰이더군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페르시아만의 모습이 도하 고층 빌딩군 이외에는 그렇게 가슴을 뛰게 만든 풍경은 아닌 것 같던데요. 그리고 여기는 모래바람 때문인지 하늘도 그렇게 맑은 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도하의 고층 빌딩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뭐랄까, 건축대학 2, 3학년 학생들이 많이 도전하는 디자인이라고 할까? 뭔가 섬세함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팔각형이 이슬람 예술과 그렇게까지 큰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건 아닌데 페이가 왜 이런 형태를 선택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기하학을 이슬람 예술에서 중요시하기는 하지만요, 그게 꼭 팔각형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내부를 들어가 볼까요? 사실 저는 카타르 도하에 페이의 작품이 있을지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그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았던 작품이 이슬람 문화예술박물관이고 평문도 좀 구하기 힘들었네요. 자, 그럼 우선 남측 정문부터 들어가 볼까요? 아까 전 보여드린 남측 정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보니 여기 캐노피는 기둥 없이 팔각형 중심만 받쳐지고 있네요. 그래서인지 지붕 재료는 매우 가벼운 재료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기 보이는 정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문을 들어오시면 이렇게 중앙 원형 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중앙 계단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내부 기도소와 함께 별관으로 이어지는 외부 통로가 나옵니다. 저쪽에 보이는 곳이 정문의 안쪽이고 저기로 가시면 중앙 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별관 외부 통로는 나가 보았는데 바로 경비원에게 쫓겨났습니다. 자, 이제 지상층의 메인 공간인 중앙 홀로 가볼까요? 중앙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중앙 계단입니다. 그런데 이걸 원형 계단으로 불러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 중앙 계단이 양쪽의 나선형 계단이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원형 계단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계단 하나하나는 이렇게 나선형의 계단 형태인데요. 이렇게 보면 또 보통의 원형 계단 같이 보이기도 하죠. 이런 기하학적인 조합을 페이가 원했던 것이겠죠. 이 중앙 계단이 원형 계단처럼 느껴졌던 것은 저 거대한 원형 조명 덕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앙 홀을 전체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모퉁이의 기둥이 상부로 경사지게 열리도록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홀을 환상적으로 만든 저 돔 천장, 이런 디자인은 다른 전통 이슬람 건축에서 영감을 얻은 것은 확실한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알람브람 나사리에스 궁전 돔 천장과 이슬람 예술 박물관의 차이점은 중앙에 돔 천창이 없다는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아, 그런데 이 돔 천장에도 팔각성이 있네요. 그런데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는 팔각형인데 이 돔 천장은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사각성 별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네요. 역시 기하학에 건축하면 페이지요. 중앙 홀에서 북쪽에는 카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페의 북쪽에서 남측 정문 쪽을 바라본 곳입니다. 카페의 상부에는 3부층의 동서측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 안에는 실내 분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슬람 예술 박물관에는 유명한 레스토랑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 여기는 아니겠죠? 카페의 전면창에서 바라본 페르시아만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야외 테라스보다 여기서 보는 풍경이 좀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왜 그럴까요? 중간에 저렇게 창틀도 있는데. 서쪽으로 가시면 야외 테라스로 가는 출구와 함께 그 앞에 작은 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서쪽 통로에서 중앙홀을 바라본 것입니다. 원형 조명이 참 공간 전체 분위기를 잡아주네요. 야외 테라스 앞의 소형홀입니다. 여기는 잠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여기를 가시면 그래도 야외 테라스는 꼭 나가보세요. 이쪽으로 가시면 기념품 샵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 답사 루틴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가면 웬만하면 티 하나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티 하나를 샀습니다. 뭐 제 생애에 다시 여기 올 일은 없을 것 같아서요. 지상층에서 1층 올라갈 때는 역시 중앙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카페의 브릿지도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고요. 카페 브릿지에서 바라본 중앙 계단과 원형 조명입니다. 이렇게 보니 원형 헤일로가 머리 위에 떠있는 천사의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전체 층을 다 볼 수는 없었던 것 같고 지상층과 1층, 2층 정도까지만 전시장이 오픈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상층에도 그렇게 볼만한 전시장은 없었던 것 같고 본격적으로 유물이 전시된 것은 1층과 2층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기에는 생각보다 관람객이 너무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고 답사하기는 좋았지만요. 하지만 의외로 여기 전시된 유물이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유물들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저와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 위에 올라가서 중앙홀을 찍고 싶었는데 엘리베이터 자체도 저층까지는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저기서 내려다보는 뷰가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리고 동측과 서측을 잇는 브릿지들은 전시관 동선 때문에 설치된 것이겠죠.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것보다 위에서 가까이 보니 너무 브릿지 폭이 넓어서 그런가 좀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리고 카페 전면 창도 글쎄요, 1층에 올라와 보니 좀 너무 평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페이는 루브르 유리 피라미드를 디자인한 사람이고요. 2008년도면 다양한 구조로 좀 더 개방성 있는 커튼홀 구조를 실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1층에서 내려다보니 카페 실내 분수는 확실하게 팔각형과 팔각성을 잘 구성했네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주변 가구 스타일이나 배치는 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싶고요.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동측과 서측에 있는 계단을 사용합니다. 여기가 바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여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상층을 1층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유럽과 미국의 층수 계산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텐츠에도 1층을 지상층, 2층을 1층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2층, 그러니까 3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를 올라오니 또 중앙홀의 풍경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앙홀 바닥도 역시 팔각형 문양이 그려져 있었네요. 그런데 높은 데서 보니 중앙 계단은 원형 두 개가 합쳐져서 타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었네요. 재밌다. 페이의 기하학놀이. 여기서 바라보니 카페 메뉴에 레스토랑 같은 게 보이네요. 저기가 프랑스 지중해 요리 스타일의 유명 레스토랑인가 보죠.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아침 일찍이라서 레스토랑을 아직 안 열었나 봐요. 그럼 저기로 올라가지 못한 것이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저 위에서 바라보는 페르시아만의 풍경이 궁금하긴 하네요. 이제 전시장을 들어가 볼까요? 전시장은 2층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전시장 사진을 둘러보니 정확하게 몇 층 어느 전시장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더듬고 이슬람 예술 박물관 홈페이지의 전시장 소개를 뒤져서 찾아본 전시장만 소개하겠습니다. 전시장 14에서 신기한 것은 저 상부의 테라스처럼 돌출된 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는 올라갈 길이 없던데 왜 저렇게 캐노피 같은 공간을 만든 것일까요?
전시장 14에는 이란 즉 페르시아의 카펫 유물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남측 전시장으로 내부를 통해서 건너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2층 남측 전시장 같은데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에 오스만 투르크의 갑옷이 전시되어 있네요. 베르세르크에서 이 무장 갑옷을 본 적이 있는데 미우라 작가님 고증 쩌네요. 2층의 마지막으로 동측의 전시장 12로 가볼까요? 여기에는 19세기 오스만 시대 말기의 다마스쿠스의 응접실을 복원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화려하네요. 그리고 여기 천장 디자인은 정말 볼만하고요. 천장 중심 디자인에 팔각형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거울이 하나씩 붙어 있는데 아래에서도 저 거울에 비치는 게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조명 효과 때문에 거울을 달아 놓은 것일까요? 여기에도 이런 상부 돌출 캐노피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위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통로로 계약되어 있네요. 저기는 어떻게 올라가죠? 다시 1층 전시장 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부터 보여드린 전시장이 1층인지 아니면 2층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카펫 같은 것이 잔뜩 전시되어 있네요. 여기 전시된 유물도 오스만 투르크 시대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스페인의 코르도바에 있는 이 이슬람 유적들에 대한 내용들도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전세계의 이슬람 예술을 다 여기에 전시하고 싶었나봐요. 다만 진짜는 아닌 것 같던데요. 여기는 또다시 중앙아시아의 셀주크 시대의 벽돌 패널이 전시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도 팔각형의 기하학적 패턴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슬람 예술 박물관에서 팔각형 또는 팔각성의 디자인 모티브가 사용된 것일까요? 여기까지가 이슬람 예술 박물관이었습니다. 이오밍 페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대학의 은사님의 친구였습니다. 나이는 제 대학 은사님이 한 20살 정도 아래였는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은사님이 페이랑 대화한 내용이라면서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주면서 그걸 다 듣고 난 후에 우리들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뜬금없이 질문을 던져주었던 추억이 생각나네요. 그런데 저희 때는 그렇게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서 모두를 벙 쪘던 기억이 납니다. 페이는 아시다시피 루브르 유리 피라미드라는 불멸의 작품을 남겼지만요. 그러나 은사님은 유리 피라미드보다 이 중국은행을 더 높게 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은행은 삼각형 모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사용한 작품이었거든요. 여기는 정말 전체 매스부터 유리창까지 완벽한 삼각형 모듈로 디자인된 작품이었습니다. 1995년에 그 강의 때문에 중국은행 내부까지 몰래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 사진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제가 아는 1995년, 2011년 홍콩도 이제 많이 달라졌겠죠? 재미있는 도시였는데. 대학에서 배울 때는 페이는 레이트 모더니즘 건축가였는데 위키피디아에서는 이 이슬람 예술 박물관을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 작품이라고 하네요. 모더니즘 건축이 나온 지 100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현대 전통 건축이라고 불러야 하나? 이제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